2024년 8월 3일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리 상사는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서 단기의 휴게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수리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단,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자, 해당되는 내용은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 이 내용을 프로그램에서 순서대로 쭉 보시고 만약에 틀렸다면 해당되는 내용을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는 거죠. 자, 그럼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과세 맞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수리상사 맞고, 그 다음에 개인기업 개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명 확인,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앞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 개업 연월일은 17번에서 확인합니다. 개업 연월일이 틀었으니까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업태를 봅니다. 업태 틀렸으니까 수정합니다. 종목을 봅니다. 종목 틀렸으니까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무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수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수리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에서 정기분 재무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위에서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틀린 거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원가가 틀리므로 상품 매출원가 금액을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을 확인합니다. 단기상품 매입액이 틀렸으므로 금액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1억 9천만 원 수정하시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자,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계속 봅니다. 수수료 비용이 틀렸으므로 수정합니다. 네, 광고 선전비까지 보시고 우측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면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의 수익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확인합니다. 영업의 비용에 잡손실이 입력이 안 돼 있으므로 잡손실을 입력합니다. 자, 금액 입력하시고요. 단기순이익을 확인합니다. 예, 소득세 등이 0이면 입력하지 않는 것이므로 0이 아닐 때는 입력하지만 입력하지 않는 것이므로 마지막에 단기순이익 이렇게 확인하시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계정과목 및 조교등록 메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상여금 계정에 다음 내용의 조교를 등록하시오. 현금 조교 넘버 2번에 명절 특별 상여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정보 관리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좌측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를 누르시고요. 상여금을 선택합니다. 우측에 현금 적요란 적요 넘버에다 2번 치시고 오른쪽에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지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닫으시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리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이율, 채권과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및 삭제하시오. 첫 번째,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거래처별 초기이율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외상매출금 누르시고요. 우측에 거래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 폴로전자의 금액이 틀렸으므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예진상의 금액도 틀렸으므로 고칩니다. 두 개 다 고치고 나면 차액이 0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좌측에 지급엄을 클릭합니다. 자, 슬기상에 효운유통 잘 들어가 있는데 주원상사가 입력이 안 돼 있으므로 세 번째 빈칸에다 클릭하고 상단에 코드나 F2를 눌러서 거래처 이름 주원이라고 쓰시고요. 주원상사 선택하시고 340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우측에 차액이 0인 걸 확인합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입력 주의사항은 확인하셨죠?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7월 29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수리하고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단 해당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되겠고요. 계정 과목 이름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카드로 결제하면 이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신용카드는 외상이므로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중에 하나 쓰셔야 되는데 재고자산이 아니면 미지급금을 써야 되므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 이름은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국민카드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자, 날짜에서 7월 29일 입력하시고 차변에 수선비 금액을 입력합니다. 15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사 넣고요. 국민이라고 쳐서 국민카드 넣고 15만 원을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8월 18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90만 원을 보통요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자를 줬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자를 주면 차변에 이자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시에 따르면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를 입력하는 겁니다.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 넣는 것이므로 1번에서 거래처 미지급금에 넣었습니다. 채무이기 때문에. 근데 2번은 넣을 게 없죠. 그냥 계정 과목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당사에서 보관 중이던 선미상사 발행 당좌 수표로 넥사 상사에 외상매입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되는 내용을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당사에서 보관 중이던 선미상사 발행 당좌예금은 다른 회사의 당좌 수표는
선미상사 발행 당좌수표는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죠. 타인 발행, 즉 타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거 들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현금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현금이죠.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이고, 외상매입금을 저 가지고 있던 선미상사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 상환에 있으므로 부채 감소 차변이고요. 300만 원 대변의 현금이 됩니다. 외상매입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넣어야 되고, 거래처 이름은 넥사상사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는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나 나오면 출금으로 넣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금으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거래는 대체전표로 넣을 수 있으므로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3번 차변, 4번 대변은 이렇게 대체전표, 이쪽과 오른쪽을 부르는 말이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31일에 빠른 입력이 출금이니까 출금으로 넣어볼게요.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자, 거래처 넣으시고 30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0일 청소년의 날을 맞아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 원을 방송국에 기부하였다.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금 전표 되고 차변, 대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금으로 넣어볼게요.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10월 15일 사무실로 이용 중인 동작빌딩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임차 보증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재계약하고 인상된 임차 보증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하여 지급하였다.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차 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이며 갱신 후 임대차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자, 보증금만 회계 처리하는 거고, 해당되는 내용에는 그 인상된 차액분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종전권은 1억 7천인데 임대차 계약서에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은 1억 8천이니까 1천만 원만 추가로 지급했다는 것이고 1억 7천은 그 전에 지급한 것이므로 1천만 원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의 계정과목 이름은 임차보증금이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의 임차보증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월 15일 차변의 임차보증금, 자, 이거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거래처를 넣겠습니다. 네,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으시고 그 다음에 1천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1천만 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시드공가 2천만 원짜리입니다. 얘를 1천만 원에 매각했대요.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비싸게 팔았는지 싸게 팔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걸 이제 처분 손익을 확인한다고 그러죠. 자, 취득은 2천에 했고 그 다음에 얘를 꼭 보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가치가 떨어진 거죠. 자, 장부에 11월 4일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천만 원이므로 1천만 원짜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천만 원짜리를 1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익은 없는 거죠. 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에 남아 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장부에서 없애야 됩니다. 얘가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므로 대변에 있거든요. 차변으로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 받은 돈을 써야 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을 쓰게 됩니다. 1천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기계장치, 차변에 있는 기계장치를 대변으로 옮겨야죠. 처분했으니까 장부에서 옥사됨으로.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4일자에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감가라고 치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러 개 나오는데 기계장치 걸 고릅니다. 금액 넣고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 대변에 기계장치. 입력하실 때 차변, 대변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편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차변 다 넣고 대변 넣으시는 게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차변 넣고 대변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12월 1일 영업부 출장용 자동차를 3천만 원에 구입하면서 동시에 아래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차량 운반구 구매액과 취득세는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출하였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차량은 유형자산이고요.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부대비용, 즉 여기서는 취득세죠. 취득세. 취득세까지 주고 이렇게 산 것이므로 그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유형자산 처분 시에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자산 처리해야 되고 유형자산의 이름으로 처리하라는 말이므로 이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210만 원이고 차값이 3천만 원이므로 두 개를 합산해서 3,210만 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차변의 차량 운반구 3,210, 대변의 보통예금.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12월 10일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보내기 위한 축하 화환을 주문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거래처 직원 결혼식에 보내기 위한 축하 화환은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고 대변의 현금이면 출금 전표를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출금 입금은 전부 다 차변 대변으로 넣을 수 있어요. 하나의 전표로 쓰라고 그럴 경우 대체 전표는 모든 거래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입력 속도는 출금이 빠르니까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10만 원,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출금 넣으면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일반 전표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자, 정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10월 25일 분사 건물의 외벽, 방수 공사비 500만 원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 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고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취득 이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단순 능률 회복이면 비용 처리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자산 처리합니다. 방수 공사비가 단순 능률 회복이었다는 뜻으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으므로 비용 처리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자산 처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쳐야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 10월 25일을 입력하시고 자, 자산 건물로 처리했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 방수 공사비이므로 이걸 수선비로 바꾸겠습니다.
수선비, 판매 관리비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끝나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0일입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한은행으로 이체한 100만 원은 장기 차입금을 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클릭하시고 이자 비용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 거래처는 지우나 안 지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 채무만 함으로 지우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리에다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입니다. 6번.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결산 문제가 나오면 수동으로 입력해야 될지 자동으로 입력해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수동은 우리가 직접 분계해서 입력하는 거고요. 자동은 프로그램에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계하는 거죠. 자동 결산 분계 전산 회계 2급에 시험 문제 자동 결산 분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말에 재고자산 분계가 있고요. 정리하는 분계.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분계가 있고, 세 번째 감가상각 관련해서 감가상각 분계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빨리 보시고 수동이 있는지 자동이 있는지 확인하셔서요. 만약에 수동이 있다면 수동을 먼저 하시고 회계 처리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자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수동이고요. 왼쪽이 없으면 수동입니다. 2번 수동입니다. 3번도 수동이고 3번 보면 나오죠. 4번이 감가상각비니까 자동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 3개를 입력할 건데요. 수동은 일반전표 12월 31일자에다 입력합니다. 결산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산정리사항은 결산일을 말하고 우리의 결산일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임대료, 영업의 수익, 미수분 30만 원을 결산 정리 분계하였다. 올해 발생된 임대료인데 아직 받는 날이 아니어서 미수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올해 수익이나 아직 받는 날이 아닐 경우 올해 수익이니까 수익 처리하고 상대 계정이 미수 수익이라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대변에 임대료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임대료는요, 영업의 수익, 임대라고 쳐서 영업의 수익을 찾아보면 900번대가 영업의 수익 비용이니까 900번대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 411번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매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411번 선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2개월 전에 주식회사 자유로의 주식 100주를 6,000원에 취득하였다. 한 주당. 근데 얘가 한 주당 4,000원이 되었다는 거죠. 단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은 결산 시에 해당되는 내용을 평가에서 평가이익, 평가손실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6,000원짜리가 4,000원이 됐으므로 해당되는 주가는 2,000원이 떨어진 거죠. 2,000원 곱하기 100주 하시면 2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했는데 손실이 발생되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쓰고 20만 원 대변에 해당되는 단기매매증권 금액을 빼야 되니까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10월 1일에 영업부 출장용 차량의 보험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하시오. 단 오랄 계산할 것. 보험료 60을 다 비용 처리했으므로 비용을 과다 계산한 거죠. 해당되는 비용이 내년치 9개월분까지 비용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9개월분 이제 빼야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발생된 분만 수익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올해 수익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게 9개월치가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 보면 9개월치를 빼기 위해서 6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12개월치 중에서 9개월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45만 원이 나오고 45만 원은 올해 비용에서 빼서 내년치 비용을 미리 줬다라고 해서 차변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선급비용 45만 원, 대변의 보험료, 판매관리비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요, 자동입니다. 자동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개한다고 그래서 자동이고요.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해당되는 칸에다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분개시키도록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누르시고요. 기간에다 1월부터 12월이라고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창이 나오면 확인 누르시고 감가상각비 2개를 넣으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래로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감가상각비에서 결산 반영 금액란에 첫 번째 차량 유지비 60만 원, 차량 운반구 60만 원, 자산 찾아가지고 입력하는 거거든요. 차량 운반구 60만 원, 그 다음에 비품 50만 원을 각각 넣어주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분개를 시키려면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되므로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시면 상단에 자동 결산 분개 완료가 뜹니다. 이 메시지 보고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은 일반 전표에 자동으로 회계 처리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는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 내용은 수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 장부조회 문제 정답을 입력하실 때 이 버튼 눌러서 입력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조회한 정답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거는 수업용이 아니라 교육용이므로 그대로 책에다가 답을 쓰시고 여러분이 정답지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6월 30일 현재 당좌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당좌자산 금액을 알고 싶으면 당기 거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6월을 선택하시면 6월 당기 거 6월 30일까지 거래 자료가 나오고 여기서 당좌자산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 4,721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책에다 써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답지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보통 문제 나올 때는 전기말 대비 이렇게 또 많이 나오므로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그러면 오른쪽에 전기가하고 비교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단기가만 물어보니까 이 금액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상반기 중 광고 선전비 지출액이 가장 적은 달의 지출액은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 푸실 때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이런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그러면 총 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장부는 많이 있고 답만 찾으면 되는데 이왕이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장부를 선택하는 게 좋죠. 자, 이런 문제는 총 계정 원장이 빠릅니다. 1월부터 6월 치시고 계정 과목에다가 광고 선전비를 2번 입력합니다. 코드번호 모르면 옆에 말풍선 버튼 눌러서 광고 선전비 찾으시면 되겠고요. 비용이니까 차변에 다 보이는데 지문에 따라서 가장 적은 달의 지출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숫자가 제일 작은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출액을 써보면은 165만 원, 3월분 165만 원, 그 정답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거래처 유아산업의 유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잔액을 각각 순서대로 적으시오.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합니다.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6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6월 30일, 6월 30일 2번 치시고 계정 과목의 첫 번째 외상매출금 거래처에다 유아산업을 2번 입력합니다.
자, 자료가 나오면 해당되는 잔액을 자, 써놓으셔야 되겠죠. 책에다가 첫 번째 거는 외상매출금 잔액입니다.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받으러면 다 똑같으니까 상단의 계정 과목만 한번 바꾸면 되겠죠. 받으러으로 바꾸고 엔터 치시고 50만 원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1,050만 원, 두 번째 정답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풀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